우리 아리수도 M9이에요. 부사도 9 대목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을 때 사과나무 사자도 모르고 사과나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는 이만큼 남기고 심었어요. 그때 당시 한 5cm, 뭐 6cm 이렇게. 근데 아리수도 똑같이 심었어요. 근데 아리수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지만 세력이 엄청 약해요. 그래서 지금 좀 묻어줬어요. 전부 다 이거는 다시. 그랬더니 세력이 그나마 좀 잡혔어요. 근데 부사는 지금도 너무 세잖아요. 오사 보시니까 엄청나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 교수님이 오늘 해결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오늘 구세주를 만나셨어요. 네. 자, 뭐 하여튼 지금 보니까 세력은 여기 아리수 같은 경우는 전혀 안 건드려도 될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력을 판단을 하실 때 잎을 이 정도 한 30cm 된다 그러면 가운데 잎을 하나 따갖고 반으로 꺾어지나? 이렇게 접어보세요. 접어봐서 딱 구겨지면 세력이 강한 거예요. 질소가 많은 거예요. 부러지나? 여기 접히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히잖아요. 안 찢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겉에서 세력 판단을 좀 하시고, 그러면 신초가 강한 놈들이 별로 없어요. 30cm 정도 선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반적으로 세력이 안정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 판단을 좀 해주시고, 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에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요 가지를 남겨놓고 여기를 잘랐다. 그러면 이쪽으로 힘을 더 받으면서 요놈 쪽에도 요놈은 내년에 자르고 그래서 결과지를 이쪽에 가까이 붙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전 기법에 대한 차이니까 뭐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 가수원을 조금 끌고 가시면 이렇게 처져서 처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세력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우리나라 가수원의 세력에서는 조금 약한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해 과일을 많이 단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병해충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에서 한 40% 정도 선은 항상 유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정을 할 때 이렇게 처진 것들은 조금 걷어 올리는 전정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가지를 저는 제 생각에 이게 네. 지금 뭐 늦은지는 모르지만 이걸 유인을 해서 이걸 이렇게 그렇게 해도 하고 되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게 그렇게 아닌가요? 해서도 되는데 사실은 버리는 공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이런 데는 이런 데는 뭐 두 번 다시 눈이 안 나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새로 받는 게 더 건전한 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 가지를 그렇게 남기고 싶다 그러면 이 가지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잡아서 여기쯤 잘라놓으면 얘가 내년도에는 거의 여기서 대들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서 하부에 처진 거를 조금 끌어올리는 전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지적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원체 말씀을 잘 하시고 그래서 난 말로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엄청 잘해 놓으셨네. 근데 이제 부사가 문제지. 이거는 나 지금 걱정. 그래서 근데 여기도 이래 보니까 조금 물 빠지면 좀 안 이게 좋은 땅이네. 논이었어요. 논이었어요. 논에서 객토해갖고 지금 한 객토를 거예요. 해서 네. 했는데 논에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네. 객토를 해서도 객토 1m가 아주 물에 잘 빠지는 땅이라도 저 밑에는 물이 안 빠지거든. 그냥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논을 객토를 해서 가수원을 꾸밀 때는 유공관을 2번 묻으세요. 아니면 뒤집어 놓으세요. 흙을 저 밑에 있는 흙을 1m를 뒤집어서 얘를 겉으로 꺼내고 새로운 흙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공사비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투자비가 뭐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럴 거면 저쪽에 1m 기존의 논바닥에 있는 물을 빼줄 수 있는 라인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요거는 60cm 높이에서 요 나무만 빼줄 수 있는 그 유공간을 2개 층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6cm 가운데 예. 저기도 묻고 가운데도 묻고
아, 그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가운데 물 모이는 부분 이제 빼주려고 그랬는데 논을 만약에 개답해서 새로 하신다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사장님이 욕심을 내서 처음에 네.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잘라주는 게 맞아요. 그죠? 이론상으로 보면 잘라주는 게 맞는데 이래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굵은데 여기는 좁잖아요. 많이 그러면 얘 여기까지는 열량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얘가 네네. 계속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과일이. 세력이 강하면 이 정중앙에 있는 저 수도 꼭대기에 있는 놈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놈하고 동일 선상의 굵기로 가든지 안 그러면 한 번에 갱신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요렇게 잘라주세요. 내년에. 그러면 여기서 잘라주면 사용처가 적으니까 공급량도 적어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시든지 또 안 그러면 기계적 조치가 있습니다. 그 톱은 못 찾아봤어? 이거. 그것만 하고. 이거 그나마 아무리 지금 자, 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거를 앞으로 필요하세요. 5년 정도 내가 더 끌고 가고 싶다. 얘한테 열량을 덜 주면서 그러면 여기서 5cm 주간에서 5cm를 띄우고 밑에만 잘라주라. 요거를 한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5mm 간격으로 음. 음. 5mm 간격으로 이 주간의 넓이만큼 음. 역상을 넣어주면 세력은 많이 줄으면서 유연성으로 바뀌어요. 하나가. 유연성으로. 그러다 보면 얘로 인해 갖고 여기로 인해 갖고 요 가까운 데서 새로운 눈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 놈으로. 그걸로 바꿔. 예, 예. 그런 방식으로. 원체 굵은데 다른 놈보다 굵은데 여기서 이 가지가 빠지고 나면 여기는 텅텅 비잖아요. 그죠?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잘라내. 그랬을 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거는 네. 밥 한 번 사셔야 돼. 아유 밥만 사겠어. 술도 돼. 잘 먹어. 네. 술도 사도 돼.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갱신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급하다고 너무 급하게 오래 싹 잘라버리면 버리는 공간들이 맞아.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무 모습이 이쁘면 좋지만 나무 모양 보고 농사 짓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과 양을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세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엉망했습니다 진짜. 네, 불만했어요. 내가 봐도. 하여튼 지금은 잘 인물 대가는. 어쨌든 세력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면 예. 조금 더 달았어도 됐는데 사과가 없어서 못 달았지 뭐. 그죠? 아니. 우리 만화님이 많이 따려. 이런 거는 그 예. 잘라주는 이제 이거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앞으로 최소한 3, 4년은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달래가면서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계 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부분은 아마 가지가 신초가 묵은 가지에서는 쓸만한 놈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요거는 깔끔히 정리를 해서 다른 눈을 자극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하부에 처진 거 얘가 이 가지의 영양분은 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딱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등에 난 거 뭐 여기는 털놈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대로 까는데 이렇게 긴 놈 정도만 한두 개 이렇게. 그리고 이 나무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우리나라 농사 가수원 현황상 보면 건드릴 가지가 거의 없어요. 안 건드려도 돼요. 전지할 게 없어요. 네. 봄에.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여름 하계 전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하시면서 좀 심심하다 그러면 요런 거 정도, 요런 거 정도나 끝에 이제 이런 부분 정도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요 가지 하나 강한 거 딱 봤네. 그렇죠. 요랬을 때는 여기 이제 보시면 어디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가지에서 사과만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끝을 이렇게 마감을 해서요. 그러면 요거가 사과가 없어서 컸지만 만약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클 놈이 반밖에 안 큽니다.
그러면 수감도 그렇게 안 복잡해지겠죠. 그렇게 잡는 거예요. 끝은 항상 과일에 내려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고르기 여기서 요 놈이 있음으로 해놔갖고 세력을 땡겨오는 역. 얘가 차라리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있기 때문에 이놈이 바보가 되는 거라. 아니 근데 교수님 여기 예. 지금 이런데 여기가 지금 이게 과대지잖아요. 예, 예. 여기 잘랐잖아요. 예. 근데 과대지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런데 아유,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죠. 있어요? 요거는 방향성만 맞춰주는 거고 얘의 영양물질은 다 여기서 공급받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예. 가대지 남기는 거예요. 가대지가 적절하게 20cm 정도 내외에 요 정도 거리에 가대지가 있다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자른 거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하게 전적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사과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 달려가고 가대지 크는 애들이 있어요. 4, 5입 남겨놓고 잘라놓으면 얘는 커요. 예. 근데 그냥 놔두면 얘는 안 커요. 절대 안 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거 다른 거는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내 잘라줘.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요 과일하고 요 과일하고 보면 얘는 정상적인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나중에 다 커도 요런 모양은 유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의 최소한 80%까지는 도달을 해요. 이렇게 과대지를 잘라 놓으면. 근데 이걸 안 잘라 놓으면 항상 얘는 붙여지는 놈이에요. 네. 그래서 과대지가 긴 거는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를 게 엄청 많네. 아니 근데 아니 하단만 수세 센 거 하단만 하면 돼. 수세 센 거 하단만. 여기 많이 건들지 말라는 게 아니야 철학이. 그러니 이해를 똑바로 해야지. 잘못하면 다 자르고. 예. 그리고 이렇게 박피기가 있는데 창고 정리하느라고 어디가 처박힌지 몰라서 면도칼 하나 들고 도로코 있잖아. 그 놈으로 2군데 자르고 드라이버로 찌 믿고 해서 이렇게 다 좀 내놔. 올랑올랑 뺏겼어. 잘 하셨네 뭐. 하여튼 박피가 보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게 세력이 강했던 나무를 기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는 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정도 세력지 같은 나무 보면 조금 당근을 하면 더 유효하죠. 예. 올해 당근을 할 수만 있으면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당근을 하는데 여기 조금 파볼 수 있나? 거기 저기 저 문짝 저쪽 창고 앞에 가면 괭이 있을 거야. 좀 갔다 올라.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그죠? 같은 선상에 있으면 이게 유목기 5년차 정도 됐을 때는 요 정도 높이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게 한번 7, 8년 이상 넘어가면 이거가 한 최소한 5, 60cm 정도는 돼야지 맞아. 결과지가 쳐졌을 때 결과지 길이를 빛도 우리가 확보를 들어가고.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날라가야 돼. 딱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사과가 여러 개 있으면 안 자를 텐데 네. 딱 하나밖에 없길래 예. 자를게요. 70 정도는 돼. 자, 요거를 하나 자르고 놓으니까 어때요? 틀리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틀려지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자름으로 인해 갖고 여기는 예전에도 보면 위에보다는 사과 품질이나 이런 게 항시 떨어질 좁고, 거예요. 네. 좀 좁고, 색깔도 좀 그렇죠. 덜 나고. 당연하죠. 그리고 보시면 결과지가 너무 가늘어요. 그죠? 가늘다라고 눈이- 하는 거는 햇빛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빛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통로,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여름철 하계전정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에 속에는 안 건드리더라도 겉에만 보면 요런 이제 여기 보시면 다 여기 연사점, 생장점에서 잘랐어요. 이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크는 거예요. 이 앞에가. 근데 여기 과일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죠. 과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 여름철에 만약에 전정을 요걸 자른다 그러면 여기 약한 놈 요거 요걸 남겨놓고 이렇게 아주 거의 공급을 해줄까 말까 하게끔 바짝. 예, 바짝 치는 거예요. 요건 내년에 먹어도 되고 떨어져도 돼 상관없어. 예. 그런 개념으로 가면 요 정도 높이로 쭉 올라가면 요거 하나 자르고 저 위에 한두 개 자르면 이 라인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가지 때문에 지금은 좀 덜 컸지만 장마 때 보면
요 가지가 막고 있어서 약을 치면 저기가 잘 안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가상선, 요 끝에서 가상선을 저 꼭대기하고 놓고 비스듬하게 튀어나오는 놈들 위주로 한두 개 잘라주는 거예요. 큰 고지가위로 그냥 치고 나가면 되거든. 그런 개념으로 하계 전정을 하시면 돼. 이렇게 큰 나무들은.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공간이 충분하면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지도. 아, 부주지도. 보주지. 부주지도 이렇게 그대로 끌고 가고 묵은 가지는 빼고 그러면 요 가지에 우리가 그 사과를 다뤄봐야 3개 정도만 다루면 된다 그랬죠. 그럼 3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 그래서 굳이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접는 거 이렇게 잘라버리고 나면 요 가지 건드리는 거 끝이에요. 그런 쪽으로 해서 위쪽에도 덮는 놈 한두 개 정도만 정리를 하고 여기도 제가 이제 할게요. 과일이 없으니까 뭐 쉽게 이제 가면 이거를 만약에 전체 다 자르면 세력 증강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어도 이 양에서 된 거에 사과를 한 3-4개 달고 나면 여기 해봐야 다 달 수는 없잖아요. 사과를 그렇게 보면 손실이 없습니다. 단 하부 쪽을 더 많이 다뤄놓으면 되거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정화 추세로 피라미드 형태로 사과나무를 키우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길게 뻗는 놈 하나 제거하고 요거 제거하고 눈이 틀 것 같다 그러면 요 정도 제거를 하면 여기서 새로운 눈이 만들어져. 여기가 공간이 딱 열려서 내년도에 여기 사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나무는 하여튼 망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치고 나왔으면 이렇게 정리하고 강한 놈 정리하고 이 정도 정리하고 요 밑에 나무집을 침범한다 그러면 걷어주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또 여기도 보면 등에서 너무 튀어왔다 그러면 요거 하나 정도 그러면 요 가지 건대으로 해서 여기는 되게 햇빛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죠. 시원해졌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옆에 좌우측면에도 하나만 요거 보고 강한 놈 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딱 덮는 놈이 요거 하나잖아. 요거 하나 딱 정리하면 키 닿는 데까지는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반발도 없습니다. 반발 네. 없어요. 그래서 하계 전정 강한 놈일수록 어떤 부분에서는 더 강하게 가야 되는 게 이렇게 사가 없는 거를 잘라 버리면 공간을 확 열어주면 오히려 세력은 더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거. 그럼 저기 잘랐으면 지금 그릇 크게 놔뒀는데 그릇 아니 놔둬야 근데 됩니까? 저는 이게 자르기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바짝 잘라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생님들이 요걸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요거를 그대로 내뱉으면 얘가 이 나무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때 힘이 얘한테 실린 거야. 그러면 요렇게 공간 열어주면 이 나무는 끝이죠. 요런 형태로 가시면 돼. 밑에 거는 길 따라서. 이거는 잘 자르셨네. 교수님 저 위에는 지금 수폭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네, 넓죠. 여기 네. 없어요? 아니 사다리 있으면 제가 아주 온 김에 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상단부를 일단 이름은 다 걷어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3개4개 한 8개 정도 땄어요. 다 필요 없는 거. 요거 따고 나니까 하부 쪽으로 햇빛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상단부 정리를 요새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아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상단부에 촉수가 많아야 네. 세력을 위로 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세력을 빼는 거는 하나로만 딱 맞춰주는 게 좋죠. 아 하나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세장 방추형은 주간 삼각뿔 형태예요. 네. 그러면 삼각뿔 맨 끝에 있는 거 마지막 하나한테 힘을 온전히 다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상부를 우선 형태로 만들면 이 나무 수형이 옆으로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세장 방추형이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쪽 끝에서 가상점을 딱 보니까 여기쯤 걸리고 걸려요. 네. 그런 부분 몇 개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정면이죠. 좌우간의 정면에서 이쪽 면은
오면 가급적이면 수직으로 90도로 맞는 거는 좀 지양을 해주는 게 좋아요. 90도보다는 110도, 120도가 나요. 가지 배치를 수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직선으로. 그래서 보시면 더 밀어요 기계를. 자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이제 상단부는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죠. 홀로나 해주마. 그거 하나 잘라. 이게 앞으로 가면 돼. 네. 누르면서 뒤로 올려요. 뒤로. 누르면서 뒤로. 오케이. 아나 이런 거 불편해. 나는 다른 거 타기 사인승이 불편해서 좋다고 그래서 사인승이 안정감 있어. 된 거. 예, 이렇게. 비록 좀 덕가도 넓게 해줍니다. 차지해도 저 사인승이거든요. 인건비는 따로 청구서 하십시오. 내술 사줄게. 잘라버리네. 자 보시면 과일 있는 건 되도록이면 내버두는데 필요 없는 거는 자를게요. 어우 2개나 잘랐어. 아 사과를 젓갈을 몇 개 해주는데 그 정도야 뭐. 시원하게 자르는 거 좋아한다. 조금 뭐 약간 자 상단부 저도 저번에 처음 하는 거. 나는 하단부는 만든 상단부가 제일 걱정이 돼서 일 나와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제일 상단부의 문제는 이 두 놈 중에 하나예요. 예. 이 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볼게요. 사과가 과일이 있는 놈은 아껴야지. 안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없는 상황 뭐. 아니 이 집이 작년에 많이 벌어가지고 뭐 올해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해마다 굶어. 그래서 보니까 다 등을 쳐서 전정을 하시는데 등을 치는 전정은 정말 안 좋은 전정이에요. 등을 친다고 하면 여기를 잘라서 날리잖아요. 날리면 불안병균이 이 나무에 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지 말고 자를 거면 이렇게 자르는 거나 아니면 합으로 이게 향하게끔 가이드를 이렇게 예, 하고 위험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요 환부가 밑으로 가게 따른 사과가 없다면 그 위에 거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과가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들어가야 된다니까. 과일 어차피. 밑에다 들어가면 지금 그 앞에 과일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지금 안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는 그 안에 과일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안에 과일. 그래 이 나무가 본연의 임무를 갈 수가 있는 거야. 지인이 있어서 못 자른 거야. 그치? 아니야. 벌써 자른. 주인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올해 저 굵은 가지 오래 따먹고 뜯어내든지 아니면 그 떨어져 넣어가야 돼. 그래야지 팔릴 수 있어요. 아이 더 들어가야 돼. 저 정도 위치라면 이거 요 정도 이상 나오면 공개 전정하는 거 그만. 그래 이 나무 보내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겨울에 전정할 것도 없어. 이건 내년 봄에 신습 이대로 나와서 잘들 보셔. 작년에 미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섯 번째. 끓이 끓이면 그 우이 요만큼 나와요. 나뭇가지 포크레 갖고. 그래서 야, 이거 우이 못 엄청 잘라. 들어가잖아. 과일 때문에. 그거가 요만큼 나오고 딱 내야지 방풀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내내를 그렇게 들어가야 아 내려오는 건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이래 놓고 누가 쪼내는 거예요? 아 이건 그럼하게 해. 보내는 거? 이거 금방 싸고. 전체적으로 뭐 보면 사과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이 정도다 그러면 그렇게 미친 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저 위에 강상선하고 여기하고 비슷하게 붙여가는 게 좋다. 그래 영구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일이 달리기 때문에 그 신장도 못한다.
그 안으로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런 데 나오면 예비지 개념으로 이런데 이렇게 살려놓고 바짝 잘라서 이렇게 쓰대. 꽃눈이 맺히면 사과 따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걸 다 뽑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벽으로 가깝게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달거나 써먹고 위에 거 잘라내고 달거나 꽃눈 모으면 밑에다 앞으로 좀 밀어요. 또 반경에 잊지 마세요. 그 반경에 잊지 마시라요. 자, 이렇게 보면 L로 앞으로 잘 가꿔야 될 가지가 이런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면 네. 영구적으로 써먹을 거예요. 좋은 거 정도는 내년에 이제 써먹을 생각하고 방향은 그렇게 잘못 잡았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앞에 잘라줬고 도장지를 몇 개를 쳤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 내버두면 이렇게 길게 자랐던 놈들은 또 밀고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시 모임 4개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면 요 안에서 눈을 뜨게끔 만들어줍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앞까지는. 이거 네. 사과가 하나 있어서 있으면 뭐 그럼요. 당연히. 가을에 한 상자 주시면 되지. 우리도 먹어보게. 그렇지. 저것도 들어가야 돼. 그럼. 그 여기서 빛이 갈 때 뒤에 까지 연결이 된다고. 뒤에까지 거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뒤에 까지 연결되게. 발 조심해, 발. 피하세요. 이 정도면 하늘이 훤하게 보이네. 여기 지량을 보면 전체 저거의 10%가 안 돼요. 그렇죠. 잘라낸 거가. 네, 그래 되면 과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른 자리에서 새로운 눈이 트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이렇게 짧은 꽃눈들을 새롭게 좋게 만들어 주니까 멈추는 애들은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눈을 나는 받으면 되거든. 그만큼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시면 좀 일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저 위에 사과 달린 가지를 저 가운데를 하나 쳤으면 예, 좋겠는데 뽑아야 돼. 이렇게. 사과가 있어서 못 쳤어요. 그거는 내가 가을에 칠게. 따먹고. 아, 먹고 쳐. 가을에 해마다 그래서 이래 만들어 놓고 또. 따먹고 하다가 망가지. 이렇게 해도 주지 숫자가 하나, 둘, 많죠. 전체적으로 한 27개 정도, 30개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거 좀 밀고 2m 3이다. 깜빡이다. 2m 3. 달아먹고 가리라 뭐. 근데 항상 자를 때는 끝에를 자를 때는 요거는 뭐 안에 나왔던 건 자르느라 어쩔 수 없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르든지 속에서 이렇게 자르는 덮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끝을. 예. 그래서 빗물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타고 내려가서 여기 감염을 시키겠죠. 그죠? 거꾸로 자르면 똑 떨어지고.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하시고 안에 새지들 같은 거는 뭐 굳이 안 건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걷는 놈 정도만 들어가요. 그것도 잘라버려. 저걸 햇빛 요는 햇빛이 와서 쫙 들어가요. 자, 이렇게 가면 빛이 아주 수광무량. 밤하늘에 햇살이 수광무량. 자, 요렇게 하면 뭐 저쪽에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쳐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하면 조금 아쉬운 게 저거 저 사과 달린 가지를 못 자른 게 좀 아쉽긴 한데 예. 그래서 요렇게만 키워주신다 그러면 요 정도 수영이라 그러면 연수가 이게 한 8년 9년 됐죠. 8년. 예. 그 정도 됐는데 이 경제적 수령을 2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그래서 지상부는 세력이 커서 키를 낮추고 싶어도 항상 저 위에 꼭대기 아주 약한 놈을 세워도 그래도
하나를 꼭 세워놓으세요. 예, 중심을. 항상 예, 생각. 예. 그래서 내가 저 위에 덮고 있는 거 다 걷어내긴 했지만 저 위에서 삼각형 뿔대로 가서 어느 한 놈한테만 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는 저는 거기서 여러 가닥을 물론 뽑아내려고 분산이 되겠지 이랬는데 근데 거꾸로 이게 더 생각을 희발점으로 더 빨리 땡겨. 더 땡겨 온다고. 거꾸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교수님 잠깐 쉬었다 하세요. 네, 네. 너무- 그래서 그럼 제가 사가교육을 이렇게 다녔는데 예. 강수무량도 아니지만 이게 왜 그 마이스터나 교수님들이 학예전쟁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냐 이거예요. 나는. 이 학예전쟁 동계전쟁에만 다 했지 학예전쟁 하세요 그러는 교수 있었어요? 하계전도 부정적으로 오히려지. 그렇죠. 반발하면 전혀 튀어나오는 대부분이 그렇지. 아니 이인영이가 돼도 누가 됐든 학예전쟁 해라는 말 한마디 못 들어봤어요. 내가. 들었는데 그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학예 전쟁을 하는데 이건 좀 강하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무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얘기 들었어요? 이인영 씨도 그러고 강사들 다 하라래요. 이인영이 아니야. 이인영이한테 언제 교육을 받는지 몰라도 근데 좀 소극적으로 얘기했지. 그런 얘기 말고 소극적으로. 잠시만요. 수업에 가는 얘기만 여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밸런스가 안 맞은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맞아서 내려와서 기본 두 개, 세 개 다른 형태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이 공기 때 빼준 건데 그게 되면은 그냥 내비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네.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보통 이게 이제 우리 주지라 그러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주지예요, 그죠? 부주지에 이것도 1.5m 간격으로 심었을 때는 최소한 한 뼘 20cm 정도의 여유 공간을 내버려둬야 돼요. 네. 그래서 물론 가지런하게 오면 좋지만 나무가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그 정도 위치에서 새로운 놈을 자극을 시켜서 받으려고 여기도 보시면 조금 더 짧게 잘라야지. 요렇게 내년도를 생각을 하고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가 바란싱이 맞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란싱이 안 맞았던 게 이렇게 도중에 딱 틀어버렸던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올해라도 이렇게 예한트로 직선적으로 힘을 내주면 이런 데가 힘 균형에 맞게끔 조금 그래도 새로운 놈이 만들어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유목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좀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지. 이것도 가급적 이렇게 틀어졌지만 여기도 새로운 놈이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그 놈으로 대체를 하면 되거든. 없으니까 이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써먹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래놓고 저희는 풍 들인다고 시간 있는 분들이 이클립으로 네. 이걸 땡겨서 이렇게 전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일일이 그거 할 거면 어디 좀 놀러 가시. 사과가 없어 돈이 없어 못 간다. 여기 너무 좁지 않냐. 네. 이제 그래서 요 정도 공간이면 충분한데 여기는 사실 여기 이것만 보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지만 남겨놓고 새로운 놈만 남겨놓고 정리하는 거죠. 깔끔히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름철 전정을 그렇게 깔끔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공간만 열어주는 거죠. 이게 아까는 여 밑에 햇볕이 거의 전혀 안 들어오다가 근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 나무는 얼마나 좋겠어요. 나 일하기 좋았어. 네. 햇빛 안 들어왔어. 그래서 그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래, 쉬었다 담배를 좀 한 대 피우는 개념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끝에라도 과일이 있는 게 이 나무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일이 없으면 얘네들이 더 길었을 거예요. 엄청 크렸다고 봐야죠. 엄청 크렸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만약에 학예 전쟁을 한다.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여기 과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요 두 개만 자르면 여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면 돼. 내 밑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과일이 있으니까 잘랐어요. 자 요 하나만 잘랐는데도 틀리죠. 근데 사실은 나가주는 게 맞죠. 근데 과일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럼 동계전역 때 이렇게 나갑니까? 이렇게 나가면 되죠. 여기 살려주고 이렇게 나가고 요거 있으니까. 그리고 안 그러면 여기가 양쪽에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는 거죠. 맞아.
네, 그런 그래야지 저까지 빛이 여기도 도달하는. 요런 놈 정도만 근데 자르고 저희는 이렇게 된 거는 예. 보통 찢어내는 스타일이 아니 찢어내도 좋지요. 찢어내도 좋은데 이제 저는 뭐냐 그러면 어차피 작업은 한 번이에요. 그죠? 근데 저 위에 햇빛을 많이 가리는 놈은 찢어내고 잘라주면 잘라준 자리에서 최소한 하나는 나와요. 그렇죠. 많으면 3개가 나와요. 내가 선택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거는 액하고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놈도 여기서 잘라주면 얘가 발달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품질을 보는 게 아니고 세력을 보는 거니까 얘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낫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위로 치는 놈보다는 밑으로 있는 가지를 이렇게 남겨놓고 자르면 요 놈이 아까 있는 놈보다는 덜 힘을 쓸 거 아니에요. 힘을 써도 그렇게 가자는 거지. 이 가지는 어떻게 돼? 이 가지도 마땅치 않아. 이 가지 마땅치 않으면 그냥 이렇게 드러내세요. 이렇게. 그래도 요놈하고 내년을 볼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얘가 이렇게 저기 되면은 얘를 여기 날려버리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방향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죠? 겹치면 좋은 순방향으로 이렇게 갈라주는 거야. 뭐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물어보고 그런 개념으로만 보시면 돼.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를 자르셨잖아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근데 여기가 어쨌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주지 끝에 하고 일직선상이 가장 좋다 그랬어. 요거는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자를 거면 가급적이면 상처 부위 제대로 활용해. 그러면 얘는 나무집을 덮었어요. 덮었는데 과일이 있으니까 내버두고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고 하부에 있는 놈은 잘라주면 예, 이것만 해도 여기도 요 과일이 있는데 나무집 거가 넘어온 거야. 네, 그렇죠. 예, 근데 과일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거야 지금. 여기 없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지요, 그죠? 창고를 정리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 가을에 이거 잘라야지. 따먹고 여기 자릅니까? 그렇죠. 자르는데 가을에 사과를 따 먹으려면 지금쯤 여기 딱 이렇게 잘라줘야 여기 맺히지. 이 그대로 내버두면 여기서 맺혀도 길어져서 나무집을 또 침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식구는 여기서만 놀으라 이거. 나무 집에 가지 말고. 나무 집에 가면 불륜방이야. 바람 났나 보지. 남의 집 가서 이렇게 얹혀 있어. 그래서 그런 과일을 식으로 달렸으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시고 여기도 이제 좋은 거는 사실은 원칙은 요렇게 자르고 여기를 접어주는 게 맞죠. 근데 여기 과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자, 이게 가장 좋죠. 좋으면 여기를 접어주는 거야. 안에를 방 주라 이거지. 그런 쪽으로. 그리고 하부에 유갈래로 뻗으면 하부 거 자르고 상부 접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약을 가로막는 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위에서 얘기 드렸던 게 여기 가지 발생되는 각도가 이 도로면하고 직각을 조금 벗어나서 요 정도 각도가 더 낫다라는 거지. 그래야 약을 덜 가로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높이는 이게 열관이 지금 3m죠. 3m면 4m 40까지는 과일을 다뤄도 돼요. 3m 50이나 5m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 채산성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열간의 1.1배, 열간의 1.1배까지 높이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4m인데 1m 지금 짝만 맸어요. 5m를 키워놓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어. 그 볕도 밑에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회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좀 조절하시고 저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수영을 내년부터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요거 강제 수영은 더 길어지니까. 자, 여기 당근에 대해서 자, 뿌리 자르는 거 보세요. 안 넘어세요. 별로 없는데. 자, 여기서 자르면 뭐 그동안 어떤 분들은 아마 이랬을 때 여기 이제 뿌리다. 여기 붙었으면 여기서 가까이 자르는 거를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잔뿌리 발생이 안 돼요. 건강 악화를 갑자기 시켜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cm에서 7cm 정도 되는 위치 여기를 자릅니다. 여기를 잘라서 요대로 내버두면 안 돼요. 붙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5cm 딱 둬서 요렇게 잘라놓고 흙을 덮어버리면 여기서 흡지가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흡지가 올라오면 요 놈이 어쨌든 얘는 뿌리가 잘려나갔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죽는 동안에 올라오는데 암모니아 가스하고 청상 배당체를 이놈으로 배출을 시켜줘서 다른 뿌리에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이놈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잘라놓고 나서 흡기가 여기 올라오는데 보기 싫다고 만나 잘라주고 제초에 치면 이게 외부로 배출을 못 시켜서 안에 다른 뿌리, 건전한 뿌리까지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올해 올라오면 올해나 내년에 이렇게 순만 위에만 살짝 접어두지 전체 다 뽑아내거나 자르지 마세요. 요거를 2년 정도만 이래 하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죽어요. 잘려져 나간 놈은. 껍질 잘라서. 예.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풀약으로 죽이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풀약으로 죽이는데 당해년도부터 죽이지 말라는 거지. 아, 당해년도나 내년도까지는 성산 배당체하고 암모니아 가스를 얘로 배출을 시켜줘야지 뽑아내야 되니까. 다른 뿌리들을 해롭게 안 닿-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다른 분들하고 제 설명하고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기존의 다른 나무가 피해를 안 봐요. 그리고 뿌리가 요거를 잘랐잖아요. 여기 뿌리는 어느 쪽을 미게 살렸냐 그러면 저쪽을 미게 살려요. 네, 반대로. 반대. 그래서 저쪽이 강하다 그러면 여기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반대 뿌리를. 그게 환상식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당근을 하시면 저런 거 습지 나오면 저런 거 나중에 대목 만들 때 써도 그렇게 하셔도 속이 대목이지 검정이지만 순지르기 유인 같은 것도 다 사실은 화재 점정이에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저쪽 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지르기하고 우리가 절단해 주는 데하고는 효과 면에서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가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인을 하잖아요. 유인을 하면 왜 유인을 한 자리에서 결과지 꽃눈이 맺힐까요? 왜? 그 지베리나무 곧 만나는 지점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제일로 중요한 자극을 주는 건 여기에 에틸렌을 발생을 시켜요. 얘네 노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가지를 노화를 시키니까 젊고 활발한 놈을 힘을 얻게 딱 죽여주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싶어서 얼른 과일을 맺히게 해주는 거예요. 후세를 위해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유인을 해서 유인을 한 놈이 더 빨리 꽃눈을 맺히게 하는 건 에틸렌 작용에 의한 물론 거기에 뭐 지베렐린이나 이런 역할도 다 하겠지만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에틸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인을 하면 거기에 꽃눈이 맺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깊게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외국에서는 수세 조절용으로 에틸렌도 살포를 해요. 네네. 옆면 살포. 네, 수업생. 예. 그걸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농도를 누구도 몰라요. 실험실에서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한 거는 정확한 농도를 알 수가 있는데 햇빛이나 습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 저도 그거 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은 치세요. 이게 색깔 나기 전에 제가 후지 개념으로 얘기하면 사과가 지금 요만할 때는 전분이 막 전분을 엄청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목말가루를 엄청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고 또 없어지고 새로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양보다 새로 만드는 양이 많아요. 지금 요구가 언제까지 많냐 보통 110일 정도까지는 많아요. 110일부터 서서히 줄어들어가다가 135일에서 140일쯤 딱 되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 새로 만드는 건 없고 없어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시기에 에세폰이나 에틸렌 성분을 치면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때 보통 항상 가르쳤어요. 40일 좀 말씀하세요. 40일을 말하는 황상가리나 이제 아까 첫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황상가리, 염화가리, 인상가리는
원래는 다 바닥 분시용이에요. 연면 12용으로 아예 처음부터 적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세력이 뻗치니까 바닥에 뿌려서 얘가 흡수하려면 90일 정도가 걸리니까 도저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는데 연면 시비를 하면 항상가리나 염화가리는 하지 말고 인상가리만 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소 효과는 있지만 140일이나 150일 되면 전분이 이제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육 활동을 하는데 지베렐린 쪽만 움직이고 사이토카이닌 뭐 이런 것들만 서로 이렇게 하고 안토시아닌 발현만 잔뜩 시켜놓는 거예요. 이때 외부에서 안토시아닌을 발현을 좋아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에틸렌 성분, 노화 촉진제를 딱 뿌려주니까 색깔이 금방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강원도 지방 고지대고 이래서 색깔 내는데 크게 걱정들 안 하시면 되잖아, 이 동네가. 근데 저희들 같은 중부 지방에는 색깔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발표한 논문이 에세폰을 이용한 색깔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해놓으면 그때도 세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고. 얘가 그 시기에 한 달 정도 남은 동안에 세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는 거는 결국 뭐냐, 그때도 어쨌든 질소 성분도 흡수를 할 거예요. 이 흡수량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잎에서. 그래서 색깔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그 네. 과경이 3.72cm였을 때 칼슘을 네, 한번 네. 딱 유일하게 한번 추가하고 네. 그러셨거든요. 예, 예. 그럼 치는 시기가 요즘인 아, 거예요? 그렇죠. 아직 말일 때 3.7, 요것도 좀 더 지네. 말일 때 3.7cm면 탁구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죠. 왜냐, 꽃이 빨리 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도 보면 홍로나 조중생종은 빨리 세포 분열이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비대가 생기니까 3.7cm에 도달을 한 놈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 밭에 평균적으로 한 20-30%가 그 정도 도달이 됐다면 그때 염화칼슘 살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지 개념으로 보시면 7월 1일 시점 되면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년에 뭐 한 3회가 됐든 4회가 됐든, 저희들은 4회를 쳐요. 4회를 치는데 여기는 4회까지는 안 쳐도 될 거예요. 아니 저희도 많이 쳐야 돼요. 왜요? 색깔이 안 나요. 왜 색깔이 안 나요? 색깔 잘 나온다면서. 안 난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염화칼슘을 그런 식으로 7월 1일 시점이라고 한 게 꼭 7월 1일 날 치라는 게 아니고 외경이 가로 세로가 1대1이 될 시기, 그때가 3.7cm 정도 됐을 때는, 지금은 여기 성분을 조사를 하면요 95% 이상의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줘도 안 먹어. 얘는 잎은 먹겠지, 잎은. 그런데 살포 간격은 살포 간격은 저기 염화칼슘은 지속 시간이 14일을 지속을 해요. 뿌려놓으면 잎에 묻으면 흡수를 하는 게. 그러면 내가 이제 보통 강원도 지방에는 방제 날짜 일수를 12일에서 14일로 많이 맞춰놨더라고요. 그러면 한 주기 건너뛰고 그래서 14일, 만약에 15일 만에 소독을 한다 그러면 뭐 연거푸 쳐도 되겠지만 그거는 이론상 얘기지 남아있는 게 아직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염화칼슘은 100이라는 걸 칼슘을 뿌려주면 최대 78%를 흡수를 해요. 그 흡수가 3일째 30% 이상을 흡수를 해서 제일 많이 하고 4일, 5일 계속 누적적으로 흡수를 해서 14일 동안 최종적으로 78%를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칼슘이 있다, 잎이나 이런 데도 있고 하다 그러면 뿌려줘봐야 흡수를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싸다 그래도 왜 굳이 그걸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4일 지난 다음번 파스에 또 뿌려주면 되겠죠. 중간에 비가 오는 때가 많잖아요. 아니, 비 와도 돼요. 상관없이. 비 와도 처음에 뭐. 많이 먹으니까. 네. 전착제를 넣었으니까. 자, 전착제 이제 제가 저번에 그 거품싹이 거기 전착 효과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해대고 또 제일 눈으로 표시 나는 건 거품이 아니잖아요. 가루약을 막 집어넣어서. 그거는 너무 네. 좋다고. 그런데
거품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거품 알갱이가 막 서로 뭉치려고 하는 걸 빨리 퍼뜨려주는 거야. 이걸 확산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확산을 시켜주는 게 전착제예요. 전착제가 쫙 여기 달라붙는 게 전착제가 아닙니다. 확산제.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전착제를 넣지 말고 고착제를 넣으면 돼. 고착제는 여기 붙어요. 근데 비 올 때만 넣어야 돼. 여기 날이 이렇게 좋을 때 고착제를 하면 표면에 기공을 막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부분보다는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착제는 장마 때만 치는 거고, 그러면 그 거품싹을 그걸 치시면 전착제가 계속 있으니까 염화칼슘이나 뭐나 비 조금 온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염화칼슘하고 농약만 넣어도 돼요. 다른 제2 원소가 들어가면 걔가 확산 효과를 빨리 주도를 해. 그래서 영양제를 넣을 때는 전착제를 넣는 게 아니에요. 이중으로 넣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거품싹이라고 하는 걸 치니까 전착 효과가 있으니까 굳이 비싼 뭐 제일 싼 게 200%가 그게 2,8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건 다 4,000원대 막 넘어가고 그러더라고. 굳이 그걸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품싹이 있으니까 넣지 마세요. 내가 넣지 말라 그러면 여기 농협에서 되게 싫어하니까 어디서 그래더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어쨌든 그것만 해도 1년에 농약을 14회를 튼다 그러면 돈 액수가 꽤 됩니다. 그 저 전착제 금액만 해도. 그렇게 해서 우리 경영비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비를 줄이고 하여튼 지금은 사과 농사를 짓는데 내가 한 나무에 사과를 50개를 따는데 이게 다 1등가로 아주 고픈데 한 알에 10,000원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되니까 한 나무에 나무가 힘을 쓰는 한은 계속 많이 다는 게 최고의 농법이라는 거예요. 장땡. 많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달광땡.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이 많이 다뤘더니 사과장 다 콩알만 하다 그러면 돈이 안 되죠. 그거는 농사 또 아니야. 많이 달면서 과일 굵기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려워 그게. 갖다 들이붓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넘쳐요. 넘치는데 들이붓는 손해야. 그러면 힘을 뺏는 놈을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힘이 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보면 제가 그 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 대목이나 26 대목이었을 때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자, 여기 보면 15mm, 17mm 정도 되겠죠. 20mm는 조금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 사과 나무가 M9 대목이다. 그러면 주지가 굵으면 이 정도 굵기 정도까지만 유지를 시켜주면 좋아요. 왜냐 그러면 이거다 그러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으면 주지 굵기가 20mm 내외에 있다 그러면 과일 쪽으로 65% 이상의 열량을 82.7%인가의 양수분이나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데 여기 20mm에서 25mm면 사실 잘 표시도 안 나요. 그죠? 그런데 25mm가 되면 영양물질을 몇 프로로 줄여주냐 그러면 68%로 줄여요. 82.7%에서 68%로 줄이면 그럼 20%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가 어디로 가겠냐? 도장지나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정을 하면 주광 굵기의 3분의 1 이상 되고 그러면 제거를 하라 그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을 때 내용적으로 왜 그러냐고 답을 주지 않으면 잘 못 믿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9 대목은 아무리 굵어봐야 요 정도나 조금 더 굵게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걸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굵어지면 잘라줘야 되겠죠. 새롭게 받아야 되겠죠. 그런 전정법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전정법을 하는 전정은 소금 전정이에요. 그렇죠? 소금 전정 위주로 가시면 그렇게 맞춰갈 수가 있고 또 강원도 지역에는 대목이 26 대목 비중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26 대목은 30mm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26 대목이었을 때 30mm 내외 있으면 M9보다는 조금 덜 흡수를 시켜줘요. 한 80% 초반대로 흡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35mm가 되면요 57%인가 그걸로 뚝 떨어져요. 그만큼 우리가 이래 보면 M9 대목이 영양 생장하는 비율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게 2위예요. 근데 왜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이론적 배경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그래서 뭐 아무리 좋고 이래 해도 아유 내 몸이 귀찮고 시원찮으면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약만 잘 들어가게끔 하면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농사를 짓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배우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지금 한창 쭉 올 때 6월 달이 하계 전쟁할 시기가, 근데 뭐 이런 나무들에도 뭐 가끔씩 한두 개 빼도 되고 좀 막는 부분만 이렇게 뺀다 그러면, 이렇게 알뜰히 하려고 그러면 요 한 줄 하려면 하루는 무조건 걸리겠죠. 하루 이상 바로 걸려요.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덮는 부분만 좀 여러분들 제거를 하고, 특히 밀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옆나무하고 남의 집을 침범하는 놈을 조금 걷어주는 그런 형태로만 가신다 그러면 뭐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 농사 기초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영농을 활동을 하시는 걸 좀 바라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여기 3개가 달렸더라고요. 네. 근데 과대지 없이 똑같은 과일이 3개 달렸는데 맨 끝에 여기 네. 근데 이제 과대지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잘라줘야 되는데 이걸 남겨놔야 되니까 중간 걸 남겨놔야 돼, 이 안쪽 걸 남겨놔야 돼. 근데 몸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품질로 클 확률이 크죠. 아, 예, 여기, 예. 멀리 나오는 것보다는. 그럼 여기 맨 위에 걸 남겨놔야 예, 예.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과일 달리고 그러시면 그러면 과일만 따버려도 되고, 아니면 그 결과지를 아니 과일만 딸 때. 과일만 딸 때 가급적이면 아, 가까운 놈. 예. 그리고 여기를 잘라도 된다. 예, 그렇지. 이거 그래. 필요 없어요. 예. 저는 남겨두는 게 여기 네.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과대지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과대지인데, 왜 과대지라고 하는 부분을 특히 옛날부터 전쟁하시는 분들이 강조를 했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꽃눈이 피는 거는 거의 100% 사과예요. 과대지에서. 근데 여기 과대지에서 꽃이 피다 보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같이. 길어져. 처음에 여기 있다가 요걸 하니까 또 길어져요. 과일만 조금 쫓아간다. 근데 밀식에서는 안 맞아요. 길어질수록 밑에하고 간격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밀식에서는 가까이 붙이면 좋다. 여기에 과일이 달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지를 좀 굵게 나와서 여기 하나 맺혔다. 그럼 여기 지점에 과일만 남겨놓고 자르면 내년에는 안쪽에 달 수 있는 여기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달렸으면 그래서 이런 개만 달라 몰라도 여러 개 달라면은 여기 나도 이렇게 가운데 거리 그런 과대지가 있잖아요. 과대지가 없고. 가격가 있으면 근데 여기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다루면 바로 먹어서 더 크게 한다 그러면 요거까지 잘르겠죠. 그리고 여기도 내가 더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리드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어떤 걸 이제 낸게 좀 가급적인 하나만 난 따고 싶다. 여기서 하나만 따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죠. 네. 2개면 2개. 네, 내가 2개를 달고 싶다 그러면 2개 가까운 데서. 그런 쪽으로. 이거는 3개를까지 가겠다 그러면 요 과대지에 맞서서 내년도에 나는 여기도 달겠다라는 의미예요. 더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네들 가능하면 이렇게 따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다면 이걸 더 발달시키려면 여기를 막아주면 얘가 더 커지. 예? 그리고 얘가 이거 없이 나오면 이거는 저 F 아니에요? 이제 그냥 정화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마다 틀린데, 우리 수지에서 정화는 요 정도 거리 네, 그거 좀. 여기에 달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액화는
연차가 얘는 말하자면 눈이 생긴 지 2년이 딱 만 2년이 지나면 여기서 달리는 거고 1년생 액화는 요런 거 가까운 눈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눈만 다 100% 만들 수가 없잖아요. 현실상. 그러면 도중에 액화성 1년생 눈이 달려도 1년생 눈이 달리면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결과지를 과대지를 제거를 해주면 얘가 과일 품질 성능이 이런 정화하에 80% 이상은 따라가 주니까 정화랑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걸 유도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도 그럼 이렇게 잘라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여기 네, 꽃눈만 확실히 된다 네. 그러면. 네, 꽃눈 여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덥석하게 내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이해의 폭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학예 전정을 하는 걸 지금 꺼려하고 조금만 근심을 하고 걱정을 했던 이유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꽃눈이 터서 다시 이래 되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도 이런 놈은 비 오면 터요. 그렇죠? 그런데 자르면 다른 놈이 털 확률은 많아요. 그런데 보면 무수히 많은 눈 중에 우리가 사과를 다는 눈은 솔직히 10%에서 20%밖에 안 되니까 틀려면 틀어 이거지. 트는데 나는 새로운 약한 놈을 더 키워서 정상적인 꽃눈을 만들어 난 먹겠다. 내가 필요로 하는 꽃눈이 20개나 15개가 되는 것만 나는 확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여름철 자르는 거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밀린다면 예.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 때 네. 여기서 터서 나오는 거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네. 더 사과를 달 수가 없지 않나? 왜요? 아, 달죠. 아, 지금 터서 나온다 그러면 달죠. 아,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밀리는 걸 그쪽에서 네. 밀리면 오히려 사과가 네. 되니까 그러니까 있는 건 3년지에서 과일이 달린다 그러면 이게 달리는 데가 3년이 아니라 이 몸땡이가 3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다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우리 집은요 예. 이렇게 생긴 게 많은데 예. 이거는 사과도 안 달리고 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없으면서 끝에가 이렇게 생겨요. 아,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일정성은 안 되고 옆으로 틀었다 이거죠. 아니 반듯해도 이게 옆으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것들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또 내년도에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MB는 MB는 좀 풀어지죠. MB는 또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끝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좀 잘 안 풀어져요. 네, 돌려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질 우려가 있잖아요. 이거를 쫙 돌려서 이렇게 잡으면 덜 찢어지고 덜 풀어진다. 홍로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어떡해? 단축을 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가까운 눈에서 자르면 요런 눈 터갖고 내년도에 전정할 때 여기서 꽃눈 보고 잘라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 쓰는 거보다 이렇게 예. 좀 잘라주는 게 간단한 거. 자르는 것보다는 자르면 쉽지 이제. 시원하게 잘라. 근데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 하계 전자 작년까지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올해 비가 어쨌든 이게 예보가 안 맞았으면 더 좋지만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제일 걱정되는 병이 탄저병하고 갈반이잖아요. 그죠? 그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거지면 갈반 걸릴 확률 많거든요. 그래서 공간만 열어주면 갈반은 좀 많이 약도 잘 막아요. 들어가고. 네. 그리고 갈반이 정말 이제 걱정이 되고 하니까 저번에 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6월 말쯤 방제할 때 이제 마그네슘 꼭 올해 살포를 하시고 노브랄 수화제, 노브랄 수화제는 꼭 넣으시는 게 좋아요. 다른 약제를 치더라도 같이 조금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해는 거의 갈반을 이겨내요. 네. 그래서 그 노브랄 수화제는 갈반 쪽에 굉장히 그 내성이 커요. 이겨낼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올해는 그러니까
하계전 좀 가급적이면 하시고 하여튼 작년까지는 만약에 6월달 방지할 때 마그네슘 안 넣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마그네슘 넣어야 되는 거는 비가 많이 오면 잇면 여기 털층 이게 얇아져요. 반질반질한 부분이 마그네슘 200. 네, 1회 딱 1회만 1kg 정도 넣어갖고 시기는 그러니까 7월달 만약 방송에 7월 1일부터 그렇죠. 장마가 장마다. 시작된대요 이러면 6월달에 이제 방지할 때 그때 넣어서 치시면 녹색으로 만드는 호르몬이 엽록체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요 놈을 네, 햇볕을 선생님. 못 받으면 이놈이 옅어져요. 네. 그러면 저항력이 약해지겠죠, 그죠? 저항력을 크게 키우는 거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원소가 크게 키웁니다. 그래서 그 놈을 여기다 공급을 미리 해주면 장마 때 아무래도 병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여름철 하계전 가급적이면 좀 실행하시고 6월 말쯤에 이제 장마 되기 전에 마지막 방지할 때 마구에서 살포하시고 비가 보인다. 여러분들 가수원에 뭐 작년에 여기 갈반이 많았다. 또 아니면 갈반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럴 것 같다 그러면 노브랄 수화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갈반에 좀 굉장히 강한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안트라코라고 대체하는 거죠? 같이 칩니까? 섞어도 되고. 네. 그래서 뭐 대체를 안 하고 이제 그것만 해도 되고 대체를 해도 되고 같이 섞어도 되는데 장마 시기 때 그러니까 7월 달이나 8월 초 사이에 한 3번 정도 방지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호살균제를 가급적이면 반량이라도 넣는 게 어떤 약을 하고도 넣는 게 이런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는 꼭 그거를 좀 실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다행히 예보가 어긋나서 비가 안 오면 좋지만 비가 많이 온다 그럴 때는 꼭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작업을 꼭 천천히 하시면 되고. 요막한 시험을 칠 때 그냥 농약하고 혼용으로. 그렇죠. 혼용 다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실질적으로 마그네슘을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 칠만했거든요. 어차피 염막하시면 같이 넣어서 두 개를. 아유 같이는 넣지 마세요. 그럼 같이 넣지 말고. 같이 넣으면 뭐 크게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네. 내기 온도가 25도 이상을 3, 4시간 지속이 되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왜 이제 학자들이나 뭐 교수님들이 자꾸 말씀하는 농약을 단용으로 자꾸 하는 이유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원소는 이중으로 같이 넣으면 좀 안 좋아요. 그럼 그거를 그럼 개별적으로 친다면 그 시간도 없이 그냥 오늘 치고 그다음 내일 또 다시 치면 상관없는 거죠. 한 이틀 정도는 있어야지 농약처럼- 한 번 주기가 돌아가거든요. 농약 보통 3일 정도 지나고 이틀 정도는 이틀 정도요. 만약 혼용했을 때 네. 아침에 서늘할 때 같이 넣어서 쳐버리면 낫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 아침에 넣어서 치면 되는데 아니, 뭐냐 그러면 농약 치고 농약에 살충제 들어갈 거지 살균제 네. 들어갈 거지 또 저기 염화칼슘 넣지 거기다 마그네슘을 같이 넣으면 햇볕이 이렇게 뜨거워져 치고 나면 몇 시간 되면 뜨거워지니까 그때 이약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원소는 가급적이면 같이 넣지 말라. 그리고 마그네슘하고 칼슘에도 기량작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약 작용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3일 가지고 돼요? 일주일 이상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해서 다 성분을 빠져서 이렇게 하면 그 생활을. 그렇지만 뭐 먼저 치고 늦게 치는 게 있었잖아요. 근접해서 살포를 해서 문제점 생기는 비율은 크게 없어요. 같이 넣었을 때 약통 안에 들어갔을 때 이약 작용이 생겨서 잎에 닿으면 이 잎을 황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부분이니까 근접 뭐 하루 이틀 근접되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쭤보려는 포인트가 뭐냐면 7월 그 뭐 장마 오기 전에 진행했잖아요. 마그네슘을. 그 단순하게 지금 쳤어도 마그네슘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거는 해서 잎이 더 단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지금은 수도 있겠죠. 더 기간을 연장시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일주일이나 열흘 안쪽에 병이 발생하는 비율은 거의 없어요. 한 20일 이상 지속이 됐을 때 햇빛이 그랬을 때 이게 내성이 약하고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춰줄수록 좋죠. 임박해서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런데 저희 같은 초밀식에서는 또 두려움이 장마철 끝나고 나면 일소 피해. 예. 그게 또 그렇죠. 일소가 좀 걱정이 되죠. 예, 햇빛을 바로 쐬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햇빛이 좀 그늘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예, 초밀식에서는 가지가 잎이 별로 없고 바로 사과가 노출되다 보니까 작년에 감홍이 좀 받았어요. 예. 아유, 그거를 일소피해 때 보통 제가 듣기로는 다 사람 사시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살고 있는데 그거가 그 뿌옇게 돼서 이제 뭐 탄산가스도 치고 뭐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일소 피해를 직접적으로 막아줄 만한 건 사실 차광망 밖에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나은 거는 탄산칼슘이 네, 탄산가스. 비산을 시켜주니까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에서 꺾이게 해서 햇빛을 날아가게 하니까 초점이 모아지는 걸 많이 비산시켜서 좀 덜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 예, 예. 그게 저도 근데 그 탄산가슴을 홍로에 치면 나중에 꼭지에 또 하얗게 되니까 그걸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에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양타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감홍은 그러면 83번 이상 더 계속해야 뭐 감홍은 벌써 한 번 정도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칼슘이. 2번 예. 네, 그러면 5, 7월 1일 기준에 맞춰서는 똑같이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모기망 같은 거 딱 쳐놓으면 제일 좋겠지만 50분에 끝나. 신호됐어요? 3시 50분에 끝나. 아, 예. 혹시 저기 다른 질문이 있거나 교수님한테 한병 간격씩만 맞아요. 이거 유인 안 됐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뭐 이거 해놨으니까 나도 또 일할 때 훨씬 심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년 전용할 때 거의 반 이상은 덜어낼 건데. 덜어낼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아까 이거와 이거 사이가 20cm 정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유인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여기쯤에 요 사이에 있는 거 요렇게 하나 정도는 아예 잘라버리든지 뭐 띄버리든지 해놓고 나서 했으면 됐는데 교수님 이거 하단은 너무 많이 찾은 거. 아니 제 생각엔 왜 이거를 다 달았냐면 제 짧은 지식으로는 왜 다 달았냐면은 내년에 잘라내는 것도 잘라내는 거 중요하지만 이파리가 많고 가지가 많아야 나무가 크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니, 그걸 자르는 거 쉬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겨울에 전지할 때 다 간격도 흩어낼 거예요. 잘라내는 건 네, 어렵지 않으니까. 아니 뭐 저기 일을 하고 싶어서 환장을 한 거네. 우리 셋이에요, 셋이. 보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이 나무 지금 1, 2년생 같은 경우는 생식 생장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과일 다뤄봐야 2년 차에 몇 개 안 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항상 넘쳐요. 근데 수고를 빨리 키우고 싶다 그러면 유인을 하는 거나 잘라주면 빨리 커요. 그럴 목적이고, 근데 유인은 잘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겹치죠 그러면 분명히 3개 중에 하나는 잘라내야 되거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을 그렇게 들이지 말라는 거지 저는. 아 유인은 잘 하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 두 사람 할 일이 없어서. 잘라내는 건 쉬우니까. 예. 그래서 보면 유인을 해도 우리가 보면 2.5m 높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유인도 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바로 나가. 이렇게 잘라버려라. 그냥 달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달고 여기도 아유 나 이거 유인해 놓은 아까 자르라니까 안 잘라고 그래. 유인해 놓은 거 바로 자르려고 지적상당하잖아. 그래가지고 해서 어차피 이것도 과일을 여기다 다르면 여기다 다르면 소용 없잖아요. 여기 그것도 길죠. 그러면 길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사실 처음부터 유인 안 하고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 정도만 남겨놓고. 그러면 근데 너 유인하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서 있으면 여기서 서 있는 조금 더 짧게 잘라서 바로 거기 꽂는 매치게끔. 그러면 본주하고 너무 가깝잖아.
아니 가까우면 어때요? 가까워. 갈로 주고 또 그러면 되지 그때. 어차피 겨울에 한 번은 속고 낼 건 속고 내잖아. 응. 그런데 뭐. 그리고 다음에 저 사과 열리면 미쳐 터지고. 그 여기 밑에는 만약에 여기 받는다면은 이렇게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래가 여기서 요 막아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다 달고 여기는 다 기양 달고 여기 또 가지 4개만 받고 그리고 위에는 전부 다 그냥 다 이렇게 다 해야. 자, 이제 여기 끝을 잘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유인을 안 하면 이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태인데 여기를 자르죠. 이렇게 세워놓고 자르면 이놈이 크는 속도가 유인한 놈보다 엄청 빨라요. 그렇지. 빠르고 꽃눈이 맺히는 기간이 거리가 더 길어진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유인하신 건 잘하셨어요. 유인을 하신 건 잘하셨는데 그러면 요렇게 유인은 각도를 요래 했다 그러면 여기를 자르면 요런 추가 발생이 그냥 유인 안 한 것보다 되게 빠르거든. 많이 생기거든.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유인을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해놓은 거는 건드리지 말고 저는 이제 보면 두 번째 철선 위에 여기서부터는 굳이 유인하지 말고 어떤 뭐 하부에 다 유인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유인을 하지 말고 이것도 너무 길어요. 그럼 더 짧게 이렇게 가서 여기서 바로 맺혀서 먹어볼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 유인 다 해라. 그럼 여기 보면 포인트가 또 여기서 한 길이를 줄인다고 적심을 했어요. 의미 그러니까 없죠. 의미 없죠. 그죠? 차라리 짧게 그냥 잘라 또 그런데 또 잘라주고 그대로 그렇게 반복으로. 그냥 잘라줘라. 적심도 그래요. 적심은 제가 그랬잖아요. 한 2m 돼서 여기서 적심을 했어요. 그냥 내버두면 그러니까 1년에 적심을 2번, 3번을 하면 여기가 3년지가 돼요. 그렇지. 딱딱해져요. 네. 안 쳐지고 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적심은 그렇지. 미식에서 결과지를 달기 위해서 적심은 아니에요. 그렇지. 잘못된 게. 결과지 위해서 다는 거는 잘라주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심을 하면 결과지도 나오잖아 안에서. 그 초입에만 나오잖아요. 여기만 나오죠. 가깝게만 나오죠.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여기만 어차피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이 잘라줘라. 여기 보면 여기만 터졌어요. 이 하단에 앞에만 푼다고. 교수님 이 정도 가지를 하단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 다 하단도 뭐 이만큼 받아도 받아야지. 돼요.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요 이만큼, 정도까지 예, 가면 되죠. 조금씩 가서 예. 요놈도 마찬가지로 쭉 왔다 그러면 이게 길었다 그러면 여기 좀 잘라갖고 여기 달고,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게 낫다는 거죠. 달고 예. 달고 자르고. 아니 근데 이 결과지에서 생각은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유인해서 좀 단단해졌는데 예. 이게 너무 짧게 하면 과일이 이제 짧고 유목일 땐 특히 더 크다고요. 그러면 이게 본주하고 젖어서 단장느냐 닿는다. 이게 지주하고. 닿아서 바람 불고 이러면 기수도 많이 아니, 나고. 아니 그런 괜찮아. 기스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단다고 기스가 안 생기겠어요? 그 무거워서 내려가는 다 건 내려가는 똑같아. 거예요. 똑같아요. 달리면. 그리고 가까이 여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들 이제 그 아주 극단가지에 꽃 달린 거 바짝 쓸 거예요. 그게 더 강하게 서요. 그래서 어차피 데이는 건 데예요. 어떻게 하는 맞습니다. 가지를 끌고 나오기 전에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걱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솜을 갖다 거기다 붙여놔요. 일본 놈들은 우리는 그런 농법을 하지 말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하나를 득하면 하나를 분명히 버리는 게 있다고.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예. 여기가 50cm잖아요. 그리고 적심을 한번 줘서 굳이 하향을 안 하고 한 번을 키운 다음에 아니 그러면 무조건 안 돼. 그럼 얘가 세력이 비율상 1대 2대 3이 안 맞아요. 얘는 연차가 된바 2년차 3년차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강하게 커 너무 강하게 크지. 무조건 안 그건 돼. 안 그래서 예전 유행했던 나리따 방식이 민식에 안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하게 크잖아 그 부분이. 그래서 항상 같은 나이대에 먹는 게 좋더라고요. 당신이가 이거 아까 안 잘라서 그래. 굵은 거 자르라니까 안 잘라고 근데 지금 교수님이 자르잖아. 돌아서 자르라고 얘기했는데 안 잘라서 그래. 이거 안 했어? 둘 다 어디 갔어? 도망갔어요. 둘 다 어디 갔어? 둘 다 자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그렇지. 너무 바짝이다. 조금 더 뛰어. 응. 그만큼 뛰어도 돼.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커 나가는 속도가 자 오늘 한번 숙제를 한번 해요. 우리 사장님 나무가 주간 길이가 평균적인 수세라고 보면 하루에 몇 센치 크겠어요? 요즘 생육기 때 그러게.
뭐 2, 3cm씩 커요? 하루에 1cm씩 커요. 엄청 빠른 속도예요. 이게 보면 뿌리도 요즘은 1cm씩 커요. 그러겠지. 뿌리도 크겠지. 그래서 엄청나게 큰다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면 거의 올해 다 저기까지 가. 거의 다 위에까지 갑니다. 네. 가는데 너무 빨리 크는 거예요. 요 위에 가운데 여기는 공간이 너무 벌어지면 거기가 나지가 생기는 나지가 경우가 생기죠. 많아요. 네. 그런 건 단점인데 어쨌든 키 수고는 올해 많이 맞췄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부분 상단부 여기 부분, 어쨌든 이렇게 하면 2.5m 정도 되잖아요. 거기는 가급적인 밑에는 유인을 하더라도 몸에 붙이는 게 더 낫다. 날려줘라. 빨리 크면 장점이 또 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체부가 없어 좋잖아. 단점은 뭐냐 그러면 나무가 물러져요. 물르고 동해를 입을 확률도 있다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아상 처리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이 없어. 아니 그 다음에 봄에 끝에 주지를 잘라주는 게 나아요. 아예 그냥 자르지만 그냥 가요. 수고가 도달해서 음. 목표 수고에 가서 거기서 끝났다. 고정을 시키겠다 싶을 때 자르지 아, 자르지 마. 그 전까지는 놔둬라. 지금도 지금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1m가 더 올라가서 그런 거 잘라요? 잘려요. 여름철 돈 하기 없애야지. 전부터 잘려. 그 겨울에 자를래 그 지금 잘라요? 저 줄이 만들었을 때 전제는 봐야지. 하나 되셨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